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저기 또 저시가 저 나무 뒤로 이런 데 계세요. 혼자를 안쪽으로 못 들어. 우린 다 코스가 다 있어요. 하드라메 같은 데는 우리 일찍을 못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어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된 남자. 내벽 실리콘 작업을 하시던 중이었고요. 추가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결합선 손상은 확인이 됐어요. 골절도 있었고 어떤 내부 단계 파열도 있었고 범죄 혐의점이라든가 자의에 의한 어떤 선택? 그렇게 볼 만한 거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남자는 올해 나이 57살의 박태수 씨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족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멍하고 뭐가 문제 오고 남편 들어올 것 같고 그래요 저희.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아들 세연 씨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유품 중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춰서 써놓은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었거든요. 문장이라 하기도 어려워요.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다 지갑 속에서 발견했다는 쪽지 한 장. 류튜 촬영학 특 혹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번호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도 거의 없고. 아버님 필체는 아니에요? 절대. 얼마나 오래 갖고 다녔는지 많이 해진 쪽지엔 수상한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상한 유품은 또 있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다가 그 이렇게 흔히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하단에 그 모래 그 하나랑 또 그 하나에는 나뭇가지 그렇게 담아서 있더라고. 요 길에서 주워온 것처럼 그런 거 이렇게 붓대 담아서 거의 모셔놨으니까. 언젠가부터 가족들을 멀리하며 밖으로만 돌던 아버지가 남긴 수상한 유품들. 죽은 태수 씨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런데 거래 내역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빠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가는 거예요. 아버진 사망 직전까지 한 남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통장 내역으로 확인된 것만 1억 원이 넘습니다. 태수 씨는 건물 보수 작업을 한 임금을 받으면 곧장 전액을 남자에게 송금하고 그중 몇만 원만 다시 돌려받기를 반복했습니다. 진짜 친한 동생. 저는 동생으로 알고 있었죠. 뭐 쉬고 갔다고. 그래서 얘한테도 진짜 좋은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태수 씨는 오랜 후배라는 남자 김 씨에게 억대의 돈을 보내는 동안 아주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 편이죠. 다른 분들은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4시면 끝나고 가시는데 그분은 저녁 늦게까지 허구하시고 막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괜찮았죠. 하루 한 번 타기도 힘든 건물 외벽을 두세 번씩 오르내리며 월 1,000만 원 가량을 벌던 아버진 웬일인지 거의 모든 돈을 김 씨에게 보내고 자신은 고시원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아빠 핸드폰에 계속 표기를 시켜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왕자 물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무시했죠. 아버지 유품인데.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의 이름은 본명이 아닌 무심이었습니다. 아버진 후배 김 씨를 무심이라 칭하며 며칠이 멀다 하고 돈을 붙입니다. 10분 안으로 30만 원 보낼게. 어머니 식사 오늘 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어머니 식사비라는 명목으로 태수 씨에게 30만 원을 받은 김 씨는 5일 뒤 또다시 어머니 식사비 얘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식사비 포함해서 나갈 돈은 많은데 92만 원 보냈어. 어머니 식사비는 물론 무심이라는 남자의 생활비와 공과금까지 처리해주던 태수 씨. 사망 직전엔 일주일 평균 300만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130만 원 보냈어. 어머니 식사비 해드려. 학자분들 두 분까지 포함하면 149만 원이에요. 아버진 대체 누구의 식사비를 이토록 열심히 내고 있었던 걸까? 버는 족족 무심이라는 남자에게 돈을 보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태수 씨는 곧 큰 돈이 생길 거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3월달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얼마가 생길지 모르 엄청 생기니까 걔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렇게 버는 것 같아요. 상하가 뒤바뀌어 버린 관계.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가봤는데
는 어디 가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형님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최근엔 현장에서 태수 씨 혼자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김 씨가 입사하고 몇 해 뒤 친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형님이랑 같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고 10년 이상씩 이 형님을 따랐던 우리마저도 좀 변했다. 정말 그냥 사장하고 고용주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 묘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일도 안 시키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너나 나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다. 김 씨에게 의지하는 이유를 묻자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는 태수 씨. 김 씨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 지하 경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 단체의 뭐 운영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능력이 있죠.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뭐 금으로 만든다는 둥 뭐 무슨 염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게 있어가지고 나쁜 능력을 받았대요. 투시와 염력 등 초능력을 가진 단체의 일원이라는 김 씨의 말을 모두가 무시했지만 아무래도 사장 태수 씨가 그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답니다. 윗선이랑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게 그 낚시 그 밑밥이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한동안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는 태수 씨.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김 씨에게 아우님이라고 부르며 경외시하는 편지 속엔 김 씨가 1,000억을 준다며 한 배를 타자고 제시한 듯한 정황이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이후 회사 일은 뒷전인 채 김 씨와 어울리던 태수 씨는 회사를 정리합니다. 몇 해 전 현장직 임무로 돌아왔다는 태수 씨. 정말 가족을 위한다든가 내가 안 벌면 굶어 죽는다. 이거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현장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 사실적으로. 혼자서 그것도 일을 호를 다시 혼자서 일을 진짜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돈을 벌었을까. 2배로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2배. 악착같이 일하면서도 날로 궁핍해졌던 태수 씨의 삶. 그 사이 김 씨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 산다고 현 시세가 6억 이상일걸요. 정상적으로 해서 그 친구가 그 돈을 만질 수도 없어요. 최근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김 씨. 그는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태수 씨에게 받았습니다. 시대야? 아우 진짜 더 이상 내가 진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저도 해야겠네. 자신이 받는 의심이 많이 억울하다는 김 씨. 7년을 따라다녔는데 월급 진짜 받은 거 2년도 안 돼. 그 형한테 받을 돈이 3억이 넘는다. 자신은 태수 씨에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랍니다. 아니 그 형이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럼 무슨 뭐 미신이 이런 건가 봐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주면 줘야 자기가 산대요. 그래서 50만 원 내가 많이 일들 하잖아요. 그럼 50만 원 하고 3만 원은 다시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임금 전부를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용돈 받듯 몇만 원씩 되돌려 받던 수상한 거래 내역은 모두 태수 씨가 원해서 한 일이랍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뭐 하늘에서 뭐 저 하느님 뭐 아들이고 자기는 쌍둥이인데 자기는 안 죽는다. 형 사람이 저기서 왜 안 죽어? 그럼 나한테 계속 세뇌 시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태수 씨가 김 씨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떠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돈을 버는 족족 자신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그 문자에 어머니 식사비라는 거는 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위에서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 내려왔는데 저쪽에 사는 세상에서 여기에 내려오면 식대를 줘야 된대요. 학사 두 분까지 포함하면 149만 원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걸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내가 까먹으면 네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줘라. 돌아가신 태수 씨 어머니의 식대로 써달라며 보내오는 돈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무시민척 맞장구를 치며 받았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는 남자. 태수 씨가 간직하고 있던 이상한 글귀가 빼곡한 쪽지는
누구의 글씨일까?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하늘나라의 글씨래, 하늘나라 글씨.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외우라는 거 나 외우지도 않았어. 나한테도 보냈을 거야. 아마. 본인이 단순하게 맞장구를 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망자가 남긴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지시, 복종의 관계라고 보여져요. 믿게 만들고 제공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의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 전문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태수 씨의 믿음은 누군가의 암시 없이는 갖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태수 씨가 쓴 편지를 보면 김 씨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언급은 모두 김 씨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태수 씨가 하늘의 언어라며 지니고 다녔다는 쪽지와 부적 같은 물건들 역시 무심, 그 남자가 관계된 건 아닐까? 저희 흙이랑 나뭇가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비방으로도 많이 써요. 무엇을 해결해달라는 의미,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희유자가 들어간 거는 어떤 사람의 영생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자기의 환경적으로 어떤 거를 바람이 있었던 주문 같은. 누군가의 영생을 비는 듯한 쪽지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며 무심이라는 남자에게 어머니 식사비를 보낸 태수 씨. 그가 김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본격적으로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이지 19년 5월 13일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픈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다는 외아들 태수 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김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은 걸까? 어머니가 가시고 또 계속 그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이제 파고든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동생은 정말 그래서 휘둘리지 않았을까. 어머니 병세가 호전될 기미 없이 계속되던 그 무렵 태수 씨 회사에서 일하던 말단 직원 김 씨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투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으시죠? 무슨 뜻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아니, 나 영적으로 아무런 조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가 그래요? 누가 했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만나지를 않았으니까요. 맨날 뒤지만 있는데. 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을까? 자신은 초능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떼던 김 씨가 은근슬쩍 말을 바꿉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나 형 마음을 볼 수 있다. 너 어떻게 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투시를 할 수 있다. 초능력을 가진 무리가 곧 갖게 될 거라던 거액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까? 자꾸 무시를 하니까 나를.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한 번 했어요. 그래가 우리 어머니는 아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 아들한테 주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그게 돌아왔다. 대략 한 100억 단위? 네, 얘기를 했어요. 허세를 떠느라 그냥 해본 말을 태수 씨가 믿어버린 거랍니다. 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니면 돈을 안 묻혀주는데. 최근까지도 그 돈을 주기로 하고 믿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거 한 모르겠어. 내가 다 누명석에 새겨내 문자 보내고. 아유. 유난히 효심이 깊었던 아들. 그 아들이 자신 때문에 허무맹랑한 사기극에 휘말린 걸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엄마 돌아가신 지 2년이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오빠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 진짜 그 고시원에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태수 씨는 죽은 어머니의 식사값을 바치기 위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밧줄 하나의 의지에 목숨을 담보로 번 그 돈을 맞장구를 쳐주며 그냥 받았다는 그 남자가 어떻게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메라 왜 저희 연락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요. 받으신 돈은 뭔데요? 그 돈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죠. 더 이상 진짜 나도 거짓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